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5개 공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8개의 신공항이 지어지고 있거나 건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공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타 지역이 거점 공항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이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답답한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신안, 흑산도 등 신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됐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공항은 전국 8곳. 계획대로라면 2030년을 전후에 대부분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5곳까지 지방공항 무한 경쟁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특히 부산 가덕도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등 영남 지역 공항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막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 첫 단주부터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무안국제공항입니다. 호남 KTX 2단계, 활주로 연장 등 굵직한 SOC 예산이 무리 없이 확보되면서 목표했던 2025년 준공은 무난하지만 정작 이용객을 늘리는 등의 활성화 방안 모색은 제자리입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용객이 335만 명인데 이는 청주공항의 1년 이용객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국제선만 따지고 보면 무안공항이 청주공항보다 이용객이 많지만 이를 국내선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안공항의 누적 적자율도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무안공항이 사실상 국제선만으로 운영되는 탓에 활성화가 요원한 겁니다. 전남도가 광주의 군공항, 민간공항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통합하자며 유치에 적극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통합공항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무안공항뿐 아니라 전남 발전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된다 하면은 단순히 공항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고 우리 서남권 발전, 관광이랄지 또 기업 유치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무안군 설득. 전남도는 인공지능 농생명 융합산단과 인구 2만의 공항 배후 신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고 광주시 역시 이전 지역의 1조 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과 각종 맞춤형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무안군을 위한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치열해지는 지방공항 무안 경쟁, 무안국제공항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번 달부터 송정역을 출발하는 고속열차 운행 좌석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용산역으로 가는 KTX는 좌석이 크게 늘었고 수서역으로 가는 SRT는 좌석이 상당히 줄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 100석 가까운 좌석이 늘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코레일을 통해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용산역으로 가는 KTX의 열차 기종을 변경했습니다. 379석이 정원인 KTX 산천을 410석이 정원인 KTX 원강으로 바꿨는데 하루 5번 운행하도록 시간표를 짰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155석이 증가해 일주일로 보자면 1085석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 송정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가는 SRT는 열차 운행을 줄였습니다. 월요일에 운행하는 820석 규모의 열차를 410석 열차로 변경해 하루 평균 58석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는 호남선에서 줄인 SRT 열차를 전라선 등 다른 노선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월요일이 출발인데 해당 열차 이용률이 한 30%가 안 될 겁니다. 늘어난 KTX 좌석수와 줄어든 SRT 좌석수를 더하고 빼면 결과적으로 송정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의 좌석수는 일주일치로 보면 675석, 하루 평균 96석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호남 고속철 증편을 요구해왔던 광주시의 요구가 증편 대신 좌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용된 겁니다. SRT만 볼 경우에는 한 편 정도가 줄어든 효과가 있고요. KTX 경우는 역으로 좀 증가하는. 하지만 광주시는 SRT 좌석 감소로 강남으로 가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에 좌석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광주 전남의 지역 경제 역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징후를 수출과 고용 등 각종 경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상반기 현재 광주 전남의 수출은 279억 2천만 달러. 세계 경기 회복 지원과 업황 부진 등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 이상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37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지만 반도체가 23% 이상 큰 폭으로 줄었고 전남 역시 석유 제품 24%, 철강파는 69%가 감소하는 등 반토막 났습니다. 이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은 연관 업계의 매출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늘면서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6%와 38.1%, 전국 평균 46%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는 세종과 전북에 이어서 15위, 하반기에는 세종시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지역 내 산업 인프라가 열악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반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10명 중 6명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8%가량 높았고 청년 실업률 역시 지난해 상반기 광주가 7.4%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다시 3%대 상승률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3개월 만인데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공공요금이 각각 20% 이상 올라서 상승세를 주도했고 사과와 수박, 오징어 등 농수산물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물 경제 지표들의 악화 속에서 최근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증가는 지역 경제에 또 하나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화순군이 쏘아올린 만원 아파트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16개 군에 월 만원만 내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데 오는 2035년까지 1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화순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의 월 임대료는 단돈 만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도 지자체가 부담해 올해 4월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10대 1, 지난달 2차 모집에서는 최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만원 주택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16개 군에 직접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혼부부에는 34평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34평 이 전용 면적까지도 구성하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만원 주택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2,843억 원. 지역별로 기본 50세대를 배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세대수를 늘려 오는 2035년까지 100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4년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1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주 자격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고 임대 기간과 국비 지원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개발공사 내에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전남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든가 모두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르면 다음 주 지자체를 상대로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목포의 한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어 119에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적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는 인근 하늘을 모두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17대가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특성 때문에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난 곳 뒤는 바로 산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 잡는 데 1시간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일반 스티로폼 화재와 달리 압축, 가공을 해놓은 스티로폼 화재라 평소보다 불길이 거세고 연기도 아주 강하게 나와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스티로폼에서 나온 많은 양의 검은 연기가 도심의 하늘을 뒤덮었고 119에는 170여 건의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먹구름이 자랐는데 가서 보니까 연기가 나서 불이 오는 저는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크게 나요. 하지만 목포시는 화재 발생 1시간이 다 되어서야 많은 연기가 나고 있어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 빈축을 샀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률성과 홍범도 장군 등 이념 논쟁을 주제로 한 여야 토론이 잠시 뒤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8시 50분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과 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초청해 정률성,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이념 논쟁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듣습니다. 개편을 맞아 매주 목요일 저녁으로 방송 시간을 옮긴 시사 용광로는 호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한선 교수가 새롭게 진행을 맡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가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는 투명 행정 역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무력화 시도에 나서고 있다며 투명 행정 실현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를 거슬러 다시 비공개를 하려는 광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